지금 이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한정희 정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종목당 50억을 10억으로 강화하는 그 내용 세제 개편 나와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50억 유지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아마 당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 좀 민감하게 또 반응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종목당 10억 이걸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걸 50억으로 해놓고 코스피 5천 가면은 세금도 그때 가면 또 많이 거칠 것이고 파이를 키우고 성장을 해서 또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인지 이걸 뭐 기계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10억이었으니까 10억으로 되돌릴래. 이건 아니라는 목소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뭐 정책위 의장이 의견을 전달했다면은 네. 내부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정리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세율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단계에서 자산의 중심을 네. 자산 시장의 중심을 자본시장 쪽으로 좀 그러니까 옮기려고 한다면은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경과적인 과정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이 좀 앞서서 당정대, 당정청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당이 맨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거 좀 전달해 달라 이런 역할이니까 네.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전달을 했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이번에 좀 저는 10억으로 얘기 네, 나올 때도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뭐 세율이나 또는 어떤 대상 금액 이런 것보다는 네.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 거.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예전 저희가 금투세 폐지할 때도 네. 기억나시겠지만 의총에서 공개 토론한다든지 그렇죠. 그죠? 뭐 정책위 차원에서 공개 토론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도 수렴하고 당내의 여러 의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좀 급하긴 급하다 하더라도 네. 소정에 좀 절차를 좀 거쳐서 의견을 듣고 과정 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혹시나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네. 결론이 같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민적인 판단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과정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과정이 아쉽다. 자, 이제 당에서도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네.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관심의 초점은 조국 전 대표겠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올리면 네. 안 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될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판단도 하실 수 있겠지만 명백한 거는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 굉장히 가혹한 그리고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이제 보수 극우 진영에서의 뭐 비난 뭐 이런 게 지금 쇄도를 하고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뭐 많이 고민해 보진 못했어요. 주로 이제 조국 대표 관련돼서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네. 윤미향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혐의 중에 이제 무죄로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예. 뭐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금액 않았을까 싶어요. 1,700 정도 아마 그게 예. 문제가 돼서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의 양형이 맞냐 뭐 이런 얘기부터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사면심사위에서 심의를 했고 심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따져보고 고려해서, 있겠죠. 사면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전달했던 그런 정찬민, 홍문종 뭐 이런 이름들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달이 된 상황인데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답니까? 그분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이제 비리 혐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통합 의미의 방점을 많이 찍으셨나 보네 대통령님. 양쪽 다 통합을 하는 걸 가는 의미로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인사들이 지금 전달이 돼 있고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봐야겠지만 그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 그러면 당장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향후 행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궁금해하고. 그래서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보궐선거 출마 얘기도 나오고. 긴급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윤석열이 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야, 이거 뭐 글쎄요. 자,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뭐 통합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어느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조국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향후 행보는 본인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일단. 본인이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통합? 글쎄요, 저는 그거는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닐 것이다. 뭐 여러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논의할 수가 있겠지만은 당장은 일단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예정돼 있고,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관련해서 직보하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그걸 보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지시가 산업재해의 전쟁을 사실 펼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님이 이제 산업재해 관련돼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그 판단 배경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조금 주의하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관심과 주의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다 또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신 것 같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뭔가 문화도 좀 바꾸고 그래서 개선시키고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SPC 삼립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망사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기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이제 그 선거 때 그러니까 결과 확정되기 전에 여의도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도 네 가지를 얘기하셨고 다음날 국회에 와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도 네 가지를 얘기하셨고 그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이에요. 좋네요. 그렇거든요. 네, 그대로 워딩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 워딩이. 그래서 이제 재난참사 가족들 모셔가지고 이거 저거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사회적인 어떤 재난을 막기 위해서 호우가 예상되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써라. 맞아요. 정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건은 좀 막자 이런 얘기 계속 하셨고 산업재해 관련돼서도 이거 조금 신경 쓰면 막을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저 차는 어떻습니까? 긴급 호송. 큰 차. 모르겠어요. 윤석열 몸집이 크니까 큰 차로. 지금 9시 56분이니까 지금 바로 타면 15분 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재판까지 또 안 나오면 그러니까 법을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냐는 생각도 들고 이 차가 뭐 2대 들어간 이걸 사보면서 우리가 반가워해야 되는 현실 이게 뭡니까 진짜.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 구치소가 될지 오늘 11시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현장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는
브리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브리핑을 특검이 안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맞아요. 속옷을 입고 뭐 이렇게 저항해가지고 그게 뭐 삼각 팬티냐 사각 팬티냐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막 했었는데 그게 뭐 답변이 돼서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이번에 아예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거 국민 알 권리 차원 저는 다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또 어떤 일이 정말 있었는지 의자에서 왜 떨어졌는지 팔다리를 얼마나 잡아당기기에 아프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 대신해서. 이거 궁금합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 의자 어떤 의자인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높이에서 떨어졌길래 아프다 그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구치소 현장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래도 이제 의정 갈등이 사실상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을 좀 놓고 계시겠어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의대생들 복귀를 위해서 새로 강의를 개설하고 이런 거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혜죠. 네. 그런데 의사들 숫자가 한 해에 3,000명 넘게 배출되다가 지금은 200명대 배출된 지가 좀 됐고 만약에 복귀를 안 한다면 네. 이게 또 이어지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3개 학년이 같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2사학번, 2학번, 2, 6학번까지. 네. 전반적으로 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이후에 걱정하시는 게 뭐 공공의대나 또 지역의 맞아요. 필수 의료, 다 저희들이 공공의료 합니다. 합니까? 네, 국민께 다 약속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합니다. 할 거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의도 이제 복귀를 하는 수순인데.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했죠. 근데 결국 복귀하더라도 필수 의료 이제 응급 의료 뭐 그쪽으로는 또 안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그 추가적인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아마 국민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2,000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을까? 이게 풀렸습니까? 2,000명을? 2,000명을 왜 증언한다고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아직까지 답이 없어. 이거 너무 궁금해 이것도. 정말 2,000공 때문에 2,000명 하려고 한 건지. 왜 2,000명인지. 네. 뭐 논문을 참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없죠.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주술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점을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000명이 왜 그런지도 이것도 국회 복지위원장으로서 좀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마 혹시 뭐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겠고요. 예. 또는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2,000명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2,000명 밝혀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또 의정활동하시면서 이것도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한 말씀 있으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자주 나올 건데요. 그래도 일주일 못 빠잖아요. 네. 예.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여전히. 그 제가 어제 수해복구 자원봉사하러 갔다 왔는데 여전히 그 피해 농가들의 피해가 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요. 거기 그 밭 주인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관심이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조금 지난 일처럼 기억되실 수도 있겠지만 수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네.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